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싱그러운 초여름의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날씨가 너무 덥죠. 너무 덥고 저녁에는 약간의 열대야도 있고 습한 기운이 있는데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또 아주 지겨운 또 장마와 한 달 또 끝나고 그래야 이제 여름 휴가를 갈 수 있는데 벌써 우리 후배들 보니까 여름 휴가 어디를 갈까요? 계획표 짜고 막 그러던데 저는 올 여름에는 어디를 좀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좋은 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여름 휴가 계획 짤 때가 제일 즐겁고 행복하죠. 네, 즐거운 날이 되는데 결국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이 주식에서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증시가 어제도 나타나는데 어제는 이제 자동차, 방산, 일부 방산, K푸드 또 화장품 또 조정을 받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7일에 실적 발표가 있고 이 이후부터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 7월 초에 이 캐즘 여기서 한 2주간에 이제 뭔가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러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씩 돌고 빠른 순환매로 돌면서 개별 종목의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맞추기가 힘든 그런 날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테슬라, 마이크론, 브로드컴 이 세 개가 이제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죠. 테슬라는 알다시피 중국에서 FSD를 허락을 받을 것 같다. 허락이 날 것 같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주가가 일단 상승을 했어요. 브로드컴도 5%씩 5% 가까이 상승을 했고 반대로 엔비디아가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 엔비디아는 이 채굴 관련된 그 자료를 내지 않아서 미국 SEC로부터 좀 뭔가 고소 같은 걸 좀 당한 것 같은데 조사를 당한 것 같은데 이런 영향도 좀 있었는데 테슬라가 올라왔는데 2차 전지가 아니라 FSD로 올라왔다. 마이크론, 브로드컴 이 두 개는 이제 반도체가 실적도 좋을 것이다. 곧 발표될 마이크론, 브로드컴은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했죠. 곧 발표될 종목은 실적이 좋을 것 같다. 이미 발표된 종목은 실적이 좋다. 다음에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뉘앙스를 깔고 나오는데 오늘도 반도체가 좀 좋아졌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살짝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나오는데 그렇게 좀 뭔가 좀 화끈하게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참 이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한 상황. 2분기 삼성전자 실적을 좀 우리는 7조에서 7.5조 사이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까지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 이런 이야기들도 시장에서 흘러나오는데 저는 실적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7.5조에서 8조 사이 이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괜찮은 상황인데 일단 삼성전자의 제일 중요한 것은 HBM 콜 테스트 통과 소식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순환매로 다음 타자를 찾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죠. 누가 또 순환매로 돌아올 것인가? 네, 김밥 시장도 이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조 대림이 나타나면서 잘 올라가던 우양이 두들겨 맞았는데 어제 굉장히 10% 넘게 큰 기업 가격 조정이 왔는데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양이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D는 이제 어제 장 초반에 확 6, 7%까지 치고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3. 몇 %까지 하락을 했는데 나름대로 조정은 있었다.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삼양식품이 어제 6% 근처에서 강하게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두 개는 이제 불닭볶음면의 핵심은 소스 아닙니까? 소스가 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S&D는 2,000원까지는 무조건 견디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하게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 다우는 0.49, 나스닥은 0.98, S&P 500은 0.77 상승하며 끝이 났습니다. 큰 어떤 호재나 악재가 없었는데 주식 시장은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금일 시장 주요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6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6.0을 기록했다. 7개월 연속 위축이 됐다. 이러한 지표들이 곧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 한 번 기대감이 있는데 한 번은 아니고 9월, 11월 두 번의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포커스는 약간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올 때마다 상승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오늘 금리는 엄청 많이 올랐는데 중국의 1년 만기 MLF 금리가 2.5%를 유지했다. 10개월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중상하이에서 주행보조 FSD 시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장중 5% 이상 상승을 했죠. 국제유가는 오늘 또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여름철 휘발유, 냉방기 사용량 증대 가능성. 네,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십니까? 인사이드 아웃. 이건 이제 월트 디즈니가 속한 픽사가 만든 만화 영화죠. 주인공 라일리가 13살이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자 감정 컨트롤 부분에서 불안을 비롯한 새 감정이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큰 변화를 다룬 그러한 어떤 재밌는 어린이들 만화 영화인데 이게 올여름에 이제 큰 흥행 돌풍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이야기가 있는 거죠. 네, 월트 디즈니가 만든 만화 영화인데 픽사가 디즈니가 샀으니까요. 미국 FTC가 구독 취소 위약금 논란으로 어도비를 기소를 했다. 우리 같은 금융이죠. 네. 중국 유럽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네, 유럽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돼지고기에 대해서 이제 반덤핑 조사를 중국도 이제 보복을 해야 되죠. 전기차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과 중국은 서로 타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젠슨 왕 CEO 휴머노이드 로봇 2-3년 내 획기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이제 로봇을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젠슨 왕 굉장히 재밌는 그림인데 지금 순환면허 유일하게 돌아오지 않는 게 지금 로봇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을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 3%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다시 거꾸러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로봇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순환매의 마지막 장이 로봇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달러 지수는 0.2% 하락, 104.99, 105가 무너졌습니다. WTI는 2.28% 상승해서 79달러, 거의 80달러까지 다시 WTI가 올라오는 모습. 지금 인플레이션이 살짝 꺾이고 있는 핵심에는 지금 WTI가 하락을 한다는 그 가정, 또 지난달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WTI가 올라온다면 우리가 기대하던 디스인플레이션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금리가 오늘 좀 난리가 났어요. 2년짜리는 4.766, 8.1bp나 상승을 했고 10년짜리는 4.281, 네, 6.9bp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금요일에 살짝 하락을 했는데 다시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애플 한번 봅시다. 애플은 1.98% 상승 216달러. 네, 버티브 홀딩스는 마이너스 1.28 90달러. 퍼스트 솔라는 4.49. 네, 퍼스트 솔라. 재생에너지도 살짝 바람이 불다가 다시 꺾이는 그러한 모습이 좀 안타깝네요. 네, 안타까운 모습. 지지난 주말에도 재생에너지가 시장을 떠받치고 재생에너지밖에 없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이런 것들로 뭐 ESS, 수소, 태양광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왔는데 다시 꺾이는 모습. 상당히 바람과 순환매가 빠른 모습으로 뭔가가 좀 불안해서 길게 투자하기 참 어려운 모습입니다. ARM은 2% 상승 161달러, 엔비디아는 0.68%, 네, 하락해서 130달러로 하락을 했습니다. AMD는 0.31%, 엔비디아 하락 이유는 제가 방금 이야기해드렸죠. 네, 미국 SEC가 비트코인 채굴 관련 그러한 자료, 실적 자료를 내라에 대해서 내지 않아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5.3%, 187.44달러. 네, 크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일라인일도 1.6, 야금야금 888달러까지 왔습니다. 1000달러에 도전할 것이다. 마이크론도 4.58%나 상승했습니다. 27일 날 주가 발표가 있죠. 실적 발표가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2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그렇게 저는 뭐 비관적이지는 않는데 결국 삼성전자는 실적, 레거시 반도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살짝 좀 답답하더라고요. 삼성전자를 끌고 올라가는 것은 레거시 반도체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얘는 HBM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HBM3 12단을 얼마나 빨리 수율을 잡고 올라오느냐 이 싸움일 뿐이지 레거시 반도체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TSMC도 2.9% 상승 177달러. 비트코인은 0.37% 하락하며 66,304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 5년 동안 외국인의 지분율을 한번 보면 어제 이제 모 애널리스트가
아마 한투 애널리스트이셨는데 아주 재밌게 써서 제가 한번 같이 나누고자 가지고 왔는데 지금 34.05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네, 외국인들이 지분을 우리나라 전체 지분의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34.05달러를 사고 있다. 05달러 아니라 34.05%를 기록을 하고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럼 국적별로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느냐? 미국이 가장 많이 들죠. 9.13조, 영국이 8.99조, 스웨덴이 1.1조, 스위스 0.79조, 호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빼고 있고, 캐나다 빼고 있고, 케이만제도 빼고 있고, 프랑스, 네덜란드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케이만제도는 헤지펀드들인데 24년 1월에서 4월 외국인 동향을 국적별로 나누어 보면 미국, 영국, 스웨덴, 스위스, 호주 순으로 국내 주식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케이만제도, 프랑스, 네덜란드 순으로 국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지역별, 대륙별 우리나라 주식을 산 외국인의 순매수를 보면 유럽계가 제일 많고 미국계, 아시아계는 마이너스죠.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유럽계와 미국계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미국,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됐다. 미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는 우리나라의 IT나 삼성전자 이쪽에 대한 2차전지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잘 아는 것 같으니까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아요. 반면 아시아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 자금 유출로 인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늘 일본 놈은 문제죠. 네, 사우디아라비아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국왕이 왔다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찾아가서 아련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상당히 배알이 꼴리더라고요. 네, 뭐 지들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2023년 국적별 외국인 순매수 아까 봤죠? 네. 최근 1년 동안 지역별 외국인 순매수도 봤고 외국인 투자와 환율의 방향성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들이 올라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엔 또 방향성이 약간 같아지는 모습이죠. 원래는 반비례했는데 최근에는 뭐 방향성을 같이 올라가는 모습. 원화도 약세인데 외국인 자금도 함께 들어오는 좀 독특한 케이스다. 외국인 수급은 환율의 방향성에 따라 움직이기도 한다. 2011년 이후 외국인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상일 때 순매수를 보였다. 아하, 1300원 이상일 때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였다는 거죠. 네, 여기서 쭉 올라가면서 그 이유는 뭐냐? 외국인은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 1300원 이상일 때는 한국 원화가 약세인데 곧 강세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배팅을 한다는 거죠. 지금도 1400원대가 넘으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쭉 들어온 게 아닌가. 향후에 강세로 돌아왔을 것, 즉 환차익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외국인의 투자 자금을 볼 수 있습니다. 13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이렇게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원화가 강세 흐름을 보일 때 가장 약세일 때 많이 들어왔다가 이제 강세 흐름이 보이고 강세로 하면 또 팔고 이러한 환율과 관련된 움직임도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의 거래대금별 비중을 보면 시장 규모별 외국인 거래대금 비중을 보면 외국인은 개인 담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항상 가장 많죠. 네, 이게 개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녹색이 외국인이 항상 2등이죠. 특히 코스피 대형주의 경우 전체 거래대금의 3분의 1을 외국인이 투자를 하고 있다. 즉 미국의 유럽의 여러 인덱스 펀드들이 주로 우리나라의 대형 우량주를 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은 주로 코스닥에서 많이 노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외국인들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원화 강세 가능성과 밸류 프레임워크 같은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지금 뭐 19조, 20조까지 올라왔는데 과거 외국인 투자자가 증가했을 때 대형주가 중소형주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대형주. 이 굉장히 중요한 너무도 심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외국인이 국내 주식 매수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형주 강세에 배팅을 하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종목들
이러한 종목 잘 나가고 수익이 있는 종목 몇 개가 일단 눈에 딱 들어오죠. 이러한 종목들이 향후에 시장을 지속적으로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란 관점을 본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참 아주 심플하지만 정리가 잘 된 그러한 리포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 증시는 커다란 시장 이슈 없이 개별 종목 이슈가 주로 주가를 움직였다. 특히 약간의 중요치 않는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중요치 않는 경제지표가 좀 배드적인 모습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일 때마다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오더라. 지금 현재 주가는 무엇의 함수이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함수로 간단하게 요약이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이벤트로 두 가지 요인이 주가를 움직이는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FSD 중국 통과 가능성의 테슬라, 다음 주 실적 발표가 기대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지난주 대박을 친 브로드컴 등이 크게 상승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그렇다면 우리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감을 저버린다면 SK하이닉스가 이번 2분기도 실적이 나쁠 것 같지 않다고 한다면 SK하이닉스를 30만 원까지 보고 사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제 한미반도체가 거의 20만까지 다 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지 저는 20만 원 오면 무조건 반은 팔아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올라오면 올수록 이익을 조금씩 줄여야죠. 전일 한국 시장은 화장품 일부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K푸드는 계속 가는 모습, 직진하는 모습, 반도체는 삼성이 좀 쉬어가는 모습, 전부 일정한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개별 종목 장세했다. 현대차 인도 공장이 이제 상승을 한다는 소식으로 관련된 소재 부품 회사들, 서프라이 체인들이 올라갔는데 이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장을 한다고 이들이 큐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의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센티만 좋아지는 거죠. 그 센티가 좋아지는 것도 얼마 가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다음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까지 2주간 개별 종목 장세가 시장을 지배할 건데 뭐가 갈지는 모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인도차는 SL 같은 것들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해드려서 우리 카페에 SL 제가 분석해서 올려놨는데 SL 같은 것들 한번 만약에 정 불안하다면 사서 가져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어제와 같은 자동차, K푸드, 일부 반도체, 테슬라를 일부 2차전지 소재 부품주들의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다. LIG, 넥스온과 같은 일부 방산주들도 어제 올랐는데 과연 그 맷집에 대한 의문점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가는 놈이 더 갈 가능성에 배팅하는 것이 나을 거다. K푸드 화장품이 어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정도 조정이면 한번 사볼 만하다. 다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둔 반도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별거 없는 장인데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잘못 짜면은 먹을 게 없는 그런 장, 이러한 장들이 이렇게 수완면으로 돌아오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K푸드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날 22일날 또 여의도에서 매월하는 정기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2차전지와 그 다음에 반도체, 특히 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에 언디바이스 AI, 애플이 곧 폴더블도 하고 새로운 그 AI 폰이 나오는데 애플은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전문가를 좀 모시고 저희가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정도 세미나를 합니다. 네, 유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정경영 회관인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네, 회비 내시고 와서 들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유익한 한국 최고의 퀄리티가 높은 스터디 모임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주식이 올랐다, 반도체가 올랐다, 2차전지 중에서 테슬라가 올랐다, 마이크론이 올랐다, 브로드컴이 올랐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는데 한국 시장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초여름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지치지 마시고 지금 돈 벌지 않으면 올 하반기에 많이 토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지금 버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